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대체 KF21에 뭘 싣고 있었지? 2. 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워렌 버핏의 경고. 최근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극초음속 무기를 연구 개발하며 실전 배치를 앞둔 상황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과 중국과 대만의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북아시아 각국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며 중국과 러시아는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력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며 일정한 경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변칙적이고 불규칙한 움직임으로 날아가기에 현재의 요격 기술로 방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즉, 냉전 시대부터 현재까지 구축해둔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 시스템이 무력화될 상황으로 특히 미국이 크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기술은 아직 제대로 완성한 국가가 몇 안 되며 심지어 미국마저도 마하 12의 속도를 목표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에서 보기 좋게 실패하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현재 제대로 된 극초음속 미사일을 상용화한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으며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속도는 마하 6, 7 정도 수준이며 중국은 마하 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본토와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순식간에 무력화할 수가 있는 방법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선택하자 북한도 개발에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새해를 맞이하여 9일 동안 3번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해당 실험은 전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발사로 북한 당국은 사정거리 1000km의 마하 10 수준의 속도를 가진 극초음속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정보당국을 비롯한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극초음속 기술력을 주시하고 분석한 결과 비행 궤적이나 사거리를 종합적으로 감안해보면 극초음속 기술 완성엔 상당히 멀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발전했다는 것으로 주변국들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며 그 중에서도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이 그동안 개발해온 극초음속 기술력을 공개할지 말지 입이 간질거리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최신 전략자산을 공개할지 검토에 들어가자 중국 측에선 한국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제발 공개만은 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입니다. 중국이 평소와 다르게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한 곳에서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면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동안 자신들이 개발한 새로운 전략자산을 공개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향성은 한국의 특징으로 지난해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을 공개하자 한국도 이에 지지 않고 그동안 개발해온 SLBM을 공개하는 대응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폐지되고 나서 바로 며칠 뒤에 사거리 제한을 뛰어넘는 현모4 계열의 미사일을 공개했으며 이번 누리호 발사로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급 발사체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은 한국의 군사적 역량이 눈에 띄게 상승한 해로 한국에 자극받은 주변국들은 더욱더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이 2022년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2배가량 증가시키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을 정도로 동북아시아의 긴장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군사적 긴장 상황을 유발하며 대만을 압박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더해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갈등으로 혼란한 틈을 타 중국이 대만을 더욱 압박한다면 미중 갈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주 전부터 중국은 매우 조용해진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대한 군사적 긴장 상황을 줄이면서 전 세계 방송사들로부터 수십조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방 정치계는 물론 상당수 기업까지 중국의 인권을 문제 삼으며
광고를 비롯한 제품을 홍보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가운데 중국이 올림픽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올림픽을 통해 세계 최초로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그동안 코로나의 시작으로 불렸던 중국의 이미지를 바꾸고자 하는 목표와 세계 평화를 내세워 서방 세계의 중국에 대한 압박을 철수시키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중국이 슬슬 본색을 드러내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들의 제재 수준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이 가장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신속하게 관련 사안을 속보로 내보내며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 측은 주변국들의 과잉 반응을 삼가달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법이 아니라며 대화와 평화로 해결하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엔 안보리의 역할을 강조하며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무리한 충돌을 일으키기보단 평화와 대화의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왕원빈 중국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더불어 북미 간 평화협정 등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한국 등 주변국들이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북한을 감싸던 중국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북한이 군사 행동을 지속할 경우 올림픽의 평화적 분위기를 해치며 동북아시아 군사 경쟁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일에 대해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은 우리와는 매우 다릅니다. 한국은 북한이 큰 소리치며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지만 외국인들은 북한이 이야기하는 큰 소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심심하면 들려오는 미사일 발사 소식에 굉장히 긴장하는 눈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를 바라보는 것이 외국인들이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것과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한반도 정세는 국제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베이징 올림픽 분위기를 회방 놓자 중국의 한 관영 매체에서는 한국의 대응 조치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2021년 북한이 군사 도발할 때마다 한국은 SLBM 공개와 수천 km 사거리를 가진 ICBM급 현무 미사일 공개 등 그에 상응하는 전략자산을 공개해왔다며 이번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동안 자체 개발해오던 극초음속 미사일을 국제사회에 내놓을지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 당국 측은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는 취지로 우리 군이 보유한 전략 신무기를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 당국이 수년 전부터 개발 중인 마하5 이상의 지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는 가운데 이미 몇 개월 전 군 당국은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을 공개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에서 굳이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정책 방향을 고수했지만 북한의 SLBM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며 더욱 높은 기술력을 확보한 비대칭 전략 자산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공개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이 공개를 앞둔 극초음속 미사일은 2023년 개발 완료 및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기에 현재 적절한 공개 시점을 잡고 있는 상황에 북한이 비슷한 계통의 무기를 시험 발사하는 지금이 최적의 공개 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략자산 공개 소식에 북한보다는 중국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한국이 전 세계적 화두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하는 순간 중국의 군사적 위상이 추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올림픽 분위기는 군사적 충돌 분위기에 완전히 묻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번에 한국이 개발 중인 마하5 수준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미국의 마하12 수준의 극초음속 시험이 실패하자 제대로 된 극초음속 기술은 중국과 러시아만이 가지고 있다며 자신만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자랑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북한도 중국 이상의 극초음속 기술력을 보유 중이면서 한국도 곧바로 공개하게 되면 중국의 군사적 위상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중국이 더욱 긴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극초음속 관련 기술을 완벽한 기밀로 유지하고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극초음속 기술을 다양한 방면에 적용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상에서 지상으로 발사하는 지대지 미사일도 있고 공중에서 지상으로 발사하는 공대지 미사일, 군함에서 군함으로 발사하는 함대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될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이 수십조 원을 투입해 만들어낸 항공모함을 극초음속 단 한 발로 끝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최근 우리 군 당국은 자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합참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미 확보한 극초음속 기술을 활용해 공대지, 공대함, 함대함 미사일 등으로 다양하게 응용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므로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초기에 탐지하고 대응하기가 어려우며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KF-21에서 발사하면 중국의 모든 것이 투입된 항공모함의 천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극초음속 속도로 날아가면 북한 평양까지는 1분대 중국 베이징까지는 3분 안에 갈 수 있어 주변국들이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게 되는 게임체인저급 전략자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극초음속 발사체가 우리 잠수함에 탑재되어 SLBM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의 군사력 발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감이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추진 중인 KF-21 사업과 극초음속 발사체와 SLBM을 비롯한 전략자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핵심 기술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중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의 군사력 공개 행보에 우려하며 최근 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원자재와 에너지, 그리고 기술 패권 확보 등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에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TSMC가 웨이퍼 단가 인상분을 고객사에 전가하며 가격 인상을 요구했는데요. TSMC는 이미 내년 초 파운드리 가격을 다시 36% 인상할 계획을 밝혔었죠. 이런 와중에 3나노 웨이퍼 가격이 무려 25% 인상되면서 플리트 공정 가격은 기존 인상만과 별도로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TSMC의 가격 인상은 애플과 갈등을 초래했는데요. 이 갈등에서 삼성전자도 거론됐다고 전해집니다. TSMC의 3나노 공정에는 애플, 인텔, 미디어텍,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TSMC의 3나노 공정 가격 인상은 더 만들 칩과 완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TSMC가 공개한 마진이 약 40%로 알려지면서 더욱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막대한 마진을 누리고 있는데도 가격을 지속해서 올리는 이유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애플은 2022년 아이폰 14 시리즈에 3나노 반도체를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TSMC가 개발에 실패하면서 4나노 공정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1년 뒤인 아이폰 15부터 적용하기로 계획을 수정했고 아이폰 15 시리즈의 경우 A17 칩에 맥 제품의 경우 M3 칩에 3나노 공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웨이퍼의 문제점을 고객에게 전가하여 웨이퍼의 단가를 먹는 것은 칩의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완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데요. 삼성전자와 TSMC가 고객 확보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TSMC의 가격 인상은 삼성전자의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웨이퍼 가격 인상 움직임이 없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6월 GAA 공정을 활용한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시작했지만 가격보다는 고객에게 기술력을 보여주고 고객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할 시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에 따르면 TSMC와 가격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을 때 삼성 파운드리보다 20% 이상 비싸다는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5나노 공정을 적용한 세대부터 수율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강경한 삼성전자 DS 부문장은 4나노와 5나노에서 개발 일정과 수율에서 TSMC에 뒤처진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3나노부터는 다르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 매체 상거래 타임스와 차이나 타임스는
삼성의 3나노 수율이 20% 이하라는 근거 없는 뉴스를 보도하며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견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는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전 세계의 기업들이 멀티 공급자 전략을 구사함에 따라 대만의 TSMC가 아닌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로 눈을 돌리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과거엔 엔비디아에서 팹리스로 TSMC의 칩 생산을 맡겼지만 요즘은 TSMC와 삼성전자의 물량을 나눠주는 변화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중 갈등으로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것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호재로 꼽히는데요.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지정학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고객들은 제2의 파운드리 기업을 원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엔비디아를 필두로 팹리스 고객들이 멀티파운드리 전략을 내놓기 시작하며 과거 팹리스 업체들이 생산 전략을 TSMC에 맡겼다면 요즘은 이 물량을 TSMC와 삼성전자에 나누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일의 사태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어 반도체 생산 공장이 미국으로 옮겨지더라도 한국 삼성 파운드리에 유리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에서 생산되면 당연히 대만에서 생산되는 가격보다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 미국 수요자들과 글로벌 팹리스들이 우위의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TSMC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데요. TSMC가 3나노 공정 양산을 미룬 사이 삼성은 3나노 공정의 수율만 정화를 이루면서 고객사 확보의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특히 2024년 가동하는 미국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의 경우 이미 주문이 꽉 찼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퀄컴의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용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A3 세대 반도체를 삼성전자에 맡겼다는 것인데요. 퀄컴은 스냅드래곤 8 제품 생산을 TSMC에 맡긴 바 있었습니다. 크리스 패트릭 퀄컴 모바일 핸드셋 부문 총괄은 최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2022 스냅드래곤 서밋에서 삼성은 여전히 긴밀한 협력사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외에도 다른 고객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IBM 그리고 모바일 업체들을 대상으로 앞선 기술력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제2 파운드리 공장은 이미 고객이 100%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TSMC의 시장 지배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TSMC는 애플과 AMD, 미디어텍과 브로드컴 같은 대형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2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53.4%를 확보한 이유이기도 하죠. 삼성은 16.5%를 차지하면서 맹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파운드리에서 가장 앞선 기술인 3나노 공정으로 승부수를 떼우고 있는데요. 삼성은 지난 6월부터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한 후 7월에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는 3나노 2세대 제품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TSMC는 3나노 양산을 미루고 있습니다. TSMC는 당초 5월 7월에 3나노 양산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9월로 미룬 데 이어 또다시 연기를 했습니다. 또 삼성이 기술적으로 앞선 이유는 기존의 핀백 기술 대신 GAA 게이트 올어라운드 신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핀백 공정은 상어 지느러미처럼 생긴 차단기로 전류를 막아 신호를 제어하지만 GAA는 전류가 흐르는 채널을 사면으로 둘러싸 전류의 흐름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력 효율을 최대 50% 높일 수 있어 반도체 설계 업체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기도 하죠. 반면에 TSMC는 아직 핀백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3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올해 연말로 한 차례 미뤄진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2나노,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하여 기술 주도권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죠. 삼성 심상필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은 최근 싱가포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사업 설명회에서 삼성전자가 4에서 5나노 공정에서는 TSMC에 뒤처졌지만 3나노 공정은 매우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3나노 공정에서 수율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빠르게 수요를 만정화해서 품질을 높였다면서 3나노에선 TSMC와도 해볼 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기대감 가득한 좋은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한민국의 삼성이 이러한 소식들을 기회로 삼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더 성장하길 기대해본다는 의견입니다.